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차 인공지능 기술 편향성 최적화 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작동하고 있으며 우리 삶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미 이룬 성과만으로도 참으로 눈부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맞이할 거대한 변화의 기미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컴퓨터공학의 전문 분야를 넘어서 인간 지성이 총체적으로 융합하는 새로운 마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편향과 인공지능의 편향을 주제로 제1차 인공지능 편향성 최적화 학술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 발표 논문은 대부분 한국연구재단의 일반 공동연구 지원 사업인 인공지능 기술 편향성 최적화 연구단의 1차 년도 연구 성과입니다. 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고담 준론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발표와 논평을 맡아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본 학술대회에 함께하고 계시는 한 분 한 분 모두 감사합니다. 학술대회 중 고견을 주시면 토론 시간을 통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진행 과정에서 미숙한 점에 대해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학술대회를 이렇게 공동으로 열 수 있었던 것은 본 학술대회의 취지에 공감한 여러 유관 연구기관에서 기꺼이 함께해 주신 덕분입니다.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 백종현 소장님,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강진호 소장님, 경남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전영록 소장님, 동의대학교 디그니타스 교양교육연구소 윤혜경 소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교육과정, 특히 대학의 교양교육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학술대회를 위해 아낌없이 후원해 주신 심경문화재단 이명현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한국연구재단과 한국 IBM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학술대회는 이처럼 온라인 학술대회로 최초로 기획부터 온갖 실무를 도맡아준 한국포스트휴먼학회 연구이사이자 본 학술대회 조직위원장인 인천대학교 정성훈 교수님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아예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학술대회뿐만 아니라 연구단의 지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실무진의 노고 역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 최언광 선생님, 서울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 문아현 선생님, 서울대학교 공연예술학과 박사과정 백인경 선생님, 서울대학교 영문과 박사과정 신성한 선생님, 서울대학교 과학사 과학철학협동과정 문지호 선생님, 심경문화재단 철학문화연구소 백도환 선생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쪼록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인공지능의 편향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사회적 공공성을 증진하며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역시 거인의 어깨 위에 있는 인류 전체의 자산이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기를 희망합니다. 2020년 7월 17일 정원섭 올림.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소장 강진호입니다. 인공지능이 제기하고 있는 중요한 철학적 문제 중 하나를 논의하는 이번 학술대회를
저희 연구소가 공동 주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앞으로 금융, 법률, 의료, 국방 등 여러 중요한 분야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점점 더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은 광범위한 양의 데이터를 수학적인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학습한 결과 산출된 것이므로 인간의 의사결정보다 더 공정하고 객관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들 자체가 이미 편향되어 있거나 또는 알고리즘 설계에 있어서 편향된 기준이 개입되어 있을 경우 인공지능은 오히려 인간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편향된 의사결정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에 가질 수 있는 이러한 편향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중요한 윤리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편향과 인공지능의 편향이라는 주제로 관련 분야 대표적 연구자들과 전문가들의 연구 성과가 발표될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깊어지고 더불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실마리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의대학교 디그니타스 교양교육연구소 소장 윤혜경입니다. 제1차 인공지능 편향성 최적화 학술대회를 한국포스트휴먼학회와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 경남대 교양교육연구소,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경남대 인공지능 편향성 최적화 연구단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소는 동남권에서는 최초로 설립된 교양교육연구전담 대학부설연구소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인문과학기술융복합 분야의 연구진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제명은 포스트휴먼을 포용하는 미래형 기초교양교육 연구이며 본 연구를 통해 포스트휴먼을 둘러싼 전공 중심의 분과학문적 접근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포스트휴먼을 미래형 기초교양교육과 접목하는 과정을 거쳐 앞으로의 교양이 추구해야 할 이론과 실천의 지형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재 1단계 1차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2차년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연구소는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도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온라인 교양교육 튜터링 운영을 들 수 있습니다. 기존 오프라인 운영 계획을 수정하여 총 180여 명의 학생들이 워크숍과 학술대회 발표 그리고 튜터링 최종 발표회까지 온라인으로 참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진 중심의 이 아카이브 운영과 대학 교재 편찬, 디묵 개발, 그리고 학술지 발간 등 기초교양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포스트휴먼학회와의 학술 교류를 통해 포스트휴먼 시대의 기초교양교육의 융복합적 연구를 위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도 온라인 학술 대회를 기획하시고 준비하신 정원섭 회장님과 학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참가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조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연구단의 책임자로서 전체적으로 우리 연구와 관련된 방향에 대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인공지능의 편향성을 최적화하는 것과 사회적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은 인공지능 편향성 최적화와 관련된 사회적 쟁점들 아마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편향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유형들, 우리가 인공지능 편향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연관이 지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편향성이 전통적인 어떤 철학적인 관점들, 윤리관과 관련해서 어떤 관점으로 이해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세 번째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이 인공지능 편향성이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인공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증진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사회에서 보다 더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이 테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사례입니다. 그죠? 우리가 챗봇을 이렇게 개발해 봤더니만은 이 녀석에게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대화 데이터들을 입력시킨 상태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뭐 히틀러가 잘못한 게 뭐냐, 아니면은 또 이 유태인에 대한 참 거북한 말들, 이런 말들을 늘어놓으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인공지능이 사회적 신뢰를 받기가 힘들겠다. 오히려 뭔가 내놓긴 하지만은 그것이 그냥 과연 바람직한 건가에 대한 많은 의문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오는 9월 달에는 세종시에서 핸들조차도 없는 무인 자율 차량이 셔틀버스 형태로 운행될 거라고 합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 또 큰 역점 사업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테슬라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고들은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에서 그냥 정말 중요한 문제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담감을 갖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인간의 인식 양식과 인공지능의 인식 양식 간의 차이점으로 비롯된 어떤 사고들이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이와 같은 문제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또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쩌면은 이 편향성과 관련해서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콤파스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이미 이 미국 등지에서 우리가 이 구속 적부심을 판단할 때 너무나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지 아니합니까? 그래서 이 많은 요소들을 고려할 때 인간의 일리를 다 이거 계산할 수 없으니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흑인들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결과가 산출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표현들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이제 사회적 알고리즘 뭐 이런 말들을 쓰기도 하는데, 이처럼 우리의 사회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알고리즘, 단순하게 자연과학적인 혹은 수학적인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대출의 문제라든가, 요즘 또 이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 뭐 면접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법, 또 인사에서 승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와 같은 요소들에서 수많은 요소들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과연 공정한 건가? 오히려 인공지능이라는 외피를 통해서 객관성의 외피만 갖춘 채 보다 더 조직적으로 편향성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수많은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이라고 하는 가치는 이미 뭐 철학에서 또 우리의 삶과 더불어서 언제나 문제되어 왔던 주제이죠. 그래서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간단히 정의해 보자고 한다면은 공정성은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 가지고 어떤 편견 혹은 선호, 임의의 선호, 임의의 편견들이 없는 상황이라고 약간은 소극적으로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공정성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편향성들이 특히 기계학습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추정할 수 있듯이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듯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상 크게 두 가지 연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2년 전 어떤 논문 발표하면서 이 두 가지에서 조금 더 뭐라고 그럴까 발전시켜 본다는 의미에서 세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구별해 봤습니다. 우리의 어떤 문화적, 사회적, 전통, 다른 사회마들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편향성들을 문화적 편향성이라고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논리적으로만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은 비약도 하고 인간의 사고는 그래서 인지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성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를 깨우치면은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우친다는 거 할 때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논리적 비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고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과정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알고리즘과 관련된 부분들 뭐 이렇게 나누어 봤는데 제가 이런 인식들이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좀 많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발전시켜 보면서 여러 연구소들을 살펴보니 이렇게 바이어스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에 대해서 데이비드 앙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5가지 방식으로 바이어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꽤 훌륭한 연구 성과였는데, 근데 이 역시도 제가 오히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여러 설베이 논문들을 찾아보니까 이 편향성을 어떤 방식으로 철학적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이렇게 캐러고라이징 하는 것보다는 왜 이런 분류의 방식들이 가끔씩 놓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편향성들을 굉장히 사례 중심적으로 구체적인 것들을 확인해 나가는 것들이 더 중요하겠다. 이것은 아마도 현재의 컴퓨팅 파워가 엄청나게 향상된 덕분에 단순하게 어떤 일반적 규칙을 인공지능에게 심어주지 않더라도 인공지능 스스로가 분류할 수 있는 도록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해가지고요. 봤는데 뭐 역사적인 편향, 제가 문화적 편향이라고 했던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와 관련된 표본과 관련된 것들, 측정과 관련된 것들, 평가와 관련된 것들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이렇게 이 여러 가지 편향성들을 보니까 2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근데 아마 앞으로 23가지가 아니라 아마 230가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뒤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IBM에서 지금 편향성을 무려 148가지의 IBM에서는 편향성들을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어떤 하나의 일반적인 규칙을 내세우기보다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훨씬 더 확인해 나가는 과정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편향성들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공정성으로 나아가기 위해 가지고 공정성에 대해 가지고 이 철학자들이 얘기한 공정성이 아니라 공학자들이 편향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편향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들을 찾아보니까 이것도 이 공정성에 대한 정의도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차이점들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방식의 정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기회를 평등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들. 세 번째로는 인구적인 어떤 그 표본을 균등하게 뽑으려고 하는 데피니션들도 있었고요. 또 오히려 편향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것이 공정성에 도움이 되겠다는 입장도 있었고, 아니다, 오히려 인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것도 있고 등등. 여기에도 무려 10가지나 있었는데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공학자들의 논의인 것 같습니다. 아마 공학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보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문학자 눈에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한 2, 3년이 지나면 이 공정성에 대한 데피니션 역시도 굉장히 또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공정성에 대한 정의가 이 편향성 논의에서 어떤 지배적
입장이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아니하겠다. 제 말씀은 이렇게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원래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특별한 선호나 편견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데피니션을 공정성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결코 완화될 것 같지는 아니하다. 그래서 아마도 공정성을 이야기하기 위해 가지고는 데이터와 관련해 가지고 이 데이터가 처음 이 알고리즘에 들어오기 전 단계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갖다가 다듬는 작업, 데이터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절차를 통해서 또 완화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나온 것이 과연 우리의 건강한 상식과 부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보완 혹은 완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이렇게 3단계로서만 끝날 것 같으면 굳이 편향성에 대한 최적화라는 이야기는 아니하여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과정이 사실은 이용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또 데이터들에 대한 다듬는 작업, 또 이 데이터가 알고리즘으로 들어가고 알고리즘이 통해서 반영된 결과가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 과정들이 끊임없이 선순환을 되면서 최적화의 과정은 일회적으로 벌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이 과정이 끊임없이 선순환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편향성들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최적화라는 말을 감히 사용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한 차별이 남습니다. 차별 역시도 제가 이 공학자들이 논의되는 차별들을 보니까 직접적인 차별, 간접적인 차별, 그다음에 체계적인 차별, 통계적인 차별, 뭐 설명 가능한 차별, 또 설명조차도 되지 않는 차별들로 이렇게 6가지로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더 많은 종류의 차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데이터에 대한 다듬기를 하고 알고리즘에 대한 작업들을 하고 그다음에 포스트 프로세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이 남고 여전히 이것이 편향성 속에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을 택해 볼 것인가? 아마 이것이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18년 EU 쪽에서 나온 한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음과 같은 12가지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규칙들을 제시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두 번째인데요. 인간 결정에 대한 권리. 그래서 아마 여기서 그냥 우리말로 좀 의역을 해보자면은 최종 결정은 사람이 해라.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은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적어도 현재까지, 아니 2018년까지의 이 The Public Voice라고 하는 단체에서 낸 가이드라인의 한 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에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현실에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자, 제가 주요한 그 현대 정의론들을 제 나름대로 방식으로 그 공정성 문제를 다룬 입장들을 살펴봤습니다.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사회주의적 평등주의, 그 다음에 개인주의, 결과주의, 뭐 공동체주의 등등. 근데 이와 같은 이론들을 아까 이제 사전 단계, 과정, 마지막 사후 단계로 나눴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서도 이 정의론들에서도 최초의 단계, 그 다음에 과정의 단계, 결과의 단계라고 봤을 때 이 중요한 이 6가지 정의관들이 한결같이 우리가 이 인공지능에서 바이어스를 다듬듯이 최초의 단계를 완화시키려고 하고 절차적 공정성에 주목하려고 하고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결과의 차이를 완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공지능은 점점 과정에 대한 것보다는 결과 중심주의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정 중심적인 도덕관과 많은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바이어스가 없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자면은 그렇게 기대할 바가 못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단순화를 하는데 공짜는 없다. 단순화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래서 아마도 현대 정의론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생각되는 존 롤즈라는 분, 이분의 이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정으로서 정의라고 할 텐데, 이분이 공정성을 이끌어내는 방식은 무지의 배일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무지의 배일이라고 하는 방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능력의 차이들, 그 다음에 이런 사회적 환경의 차이들, 이와 같은 차이들이 우리의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전망에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무지의 배일을 통해서 가려버리겠다는 것이죠. 즉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 특수성들을 완화시킴으로써 데이터의 편향성들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공정성에 도달할 것이라고 하고 20세기 후반 현대의 많은 도덕 철학자들은 이분의 논의에 이제 뭐라고 그럴까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공정성 논의에서.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마이클 샌들은 이분의 이러한 정의론에 대해서 이거는 무연고적 자아이다. 즉 이렇게 편향성 혹은 개별적 특수성들을 사장시키고 나면은 여기에는 건강한 개체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약한 하나의 보편적이긴 하지만 별 설명력이 약한 것이 되지 않는가에 대한 비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논의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편향성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전략이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보편성을 지향할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위험성들은 잘 지적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비가시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많은 우려들을 갖습니다. 이런 우려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서 한국 IBMS 같은 경우에는 360 에어 페어니스 AI 페어니스 360이라고 하는 툴킷을 이제 오픈 소스 형태로 개발해 가지고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많은 실제로 현장에 있는 분들이 바이어스를 완화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구글 역시도 이와 같은 작업들을 통해서 스스로 편향성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역시도 이와 같은 편향성 최소화 작업들을 최적화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페이스는 유감스럽게도 여기에 대한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아서 실제로 편향성 완화 작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들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편향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보다 더 확산된다면 페이스북도 어떤 형태로든지 이 편향성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편향성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아르키메디안적인 어떤 포인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사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경험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수많은 인간의 편향과 인공지능의 편향들을 확인하면서 이 편향성들을 최소한 완화시켜 나가는 방식, 그리고 지난 인류가 성취해온 어떤 도덕적 진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인권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들, 남녀가 평등하다고 하는 인식들, 인류가 다 같은 연대선상에 있다고 하는 인식들이 보다 더 인공지능 발전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방법을 반성적 평형을 통한 편향성 최적화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테인데요. 반성적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도덕적 신념들, 그 다음에 일반적인 도덕적인 원칙들,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어떤 인류의 가치들, 보편적인 이해관심들, 이와 같은 것들을 상호 조율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이 반성적 평형을 통한 인공지능의 편향성 최적화 작업이 어떤 방식으로 보다 더 많은 결실을 낼 수 있을지 향후 연구들을 더욱더 주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 기조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